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장 지방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와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윗배가 볼록하게 나와 고민이시거나 체중 감량을 해도 유독 뱃살만 그대로인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특히 뇌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내장 지방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내장 지방이 왜 그리도 끈질기게 우리 몸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피하 지방과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바로 밑에 축적되는 피하 지방이고, 다른 하나는 간, 위, 장 등 복부 내장 주변에 쌓이는 내장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은 체온 유지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적당량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반면 내장 지방은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대사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대사증후군의 핵심적인 주범으로 꼽힙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내장 지방은 그렇게 빼기 어려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습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과도한 단순 탄수화물 및 가공식품 섭취, 충분하지 않은 수면 패턴,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모두 내장 지방 축적을 부추기는 강력한 요인들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내장 지방 축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최근 북미 영상의학회 RSNA 연례 학술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복부 비만을 넘어 뇌 건강에까지 심각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MRI를 통해 근육량, 지방량, 뇌 나이를 정량화하여 분석했으며 내장 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일수록 뇌 노화 속도가 유의미하게 더 빠르며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내장 지방이 적을수록 뇌 나이가 더 젊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 구성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윗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사과형 체형은 내장 지방이 많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이러한 체형을 가진 분들은 뇌 건강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목할 점은 피하 지방의 경우 뇌 노화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장 지방이 우리 몸, 특히 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피하 지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장 지방 관리는 단순히 체형 개선을 넘어 미래의 뇌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이 뇌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도한 내장 지방은 혈중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즉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점차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이므로 충분한 혈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뇌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는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와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류 저하는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뇌 조직에 축적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신경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둘째,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아디포카인 같은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활성 내분비 기관처럼 작용합니다. 이러한 염증 물질들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우리 몸 전체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며 특히 뇌의 미세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신경 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뇌신경세포의 손상이나 염증 반응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인지 기능 저하나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 이상과 만성적인 염증 반응은 뇌신경망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으로 이어져 뇌 기능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장 지방 관리는 뇌 기능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토록 해롭고 끈질긴 내장 지방,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이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최신 연구 결과는 물론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과 임상 경험을 종합하여 몇 가지 핵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단 조절은 내장 지방 감소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고품질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늘리고 전체적인 열량 섭취를 개개인의 활동량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주며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 흰 쌀밥, 흰 빵, 면류 등과 액상과당,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음료수 대신 통곡물 현미, 잡곡밥, 섬유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 적정량의 과일을 섭취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등 푸른 생선 섭취는 좋지만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섭취는 제한해야 합니다. 과일 역시 과당 함량이 높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과당 섭취는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내장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있어 식단 조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내장 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덤벨, 밴드 또는 헬스장 기구 등을 활용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꾸준히 늘리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휴식 중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내장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데 매우 유리한 신체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에서 5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내장 지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크게 도움을 주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 강도나 종류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부상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내장 지방 감소를 위한 숨겨진 그러나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내장 지방 축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는 줄어들어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데, 코르티솔은 내장 지방 축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밤 7에서 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명상, 요가, 규칙적인 취미 활동, 깊은 호흡,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장 지방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체지방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복부 부위에 지방이 쌓이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평온함이 신체적인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넷째, 체중 감량 시에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내장 지방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급격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중은 줄지만 동시에 근육량이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내장 지방 관리와 건강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칼로리 소모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주역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되고, 결국 요요 현상이 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보존하거나 늘리면서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GLP-1 계열 약물과 같은 혁신적인 체중 감량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러한 약물이 지방 감소 효과는 매우 뛰어나지만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는 신중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올바른 식단 조절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형 변화에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지방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는 외관상 비만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감소성 비만은 일반적인 체중이나 BMI 지표만으로는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체성분 분석 등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RI와 같은 첨단 의료 영상을 통해 근육량, 지방량, 그리고 뇌 나이를 정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내장 지방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법과 식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의학적인 상담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내장 지방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식과 도움을 받아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건강, 특히 뇌 건강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윗배가 볼록한 체형이시거나 체중 감량을 해도 유독 뱃살만 빠지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 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마음가짐을 통해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건강한 몸과 젊고 활기찬 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내장 지방 관리를 시작하여 더욱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